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북강서 지회 초청으로 다녀왔는데요. 현장엔 기성세대부터 청소년들,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부터 정치 무관심층까지 정말 폭넓게 와주셔서 준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로 내용들을 풀어갔는데요. 대략 전달한 내용들은 왜 과거에 이명박 오세훈 같은 정치인에게 빠졌는지, 그리고 어쩌다 지금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됐는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어떻게 핵심 지지자들을 구축해왔는지, 일베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초중고등학교에 어떤 식으로 퍼뜨렸는지,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 및 각종 커뮤니티들이 왜 중요한지, 문화전쟁, 프레임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외로도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 젠더 갈등, 다문화 사회, 정치적 올바름 등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전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민주당에선 온라인 대응팀을 신속하게 설치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전국 어디든 필요한 곳이 있다면 편하게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가장 확인하기가 좋고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이재명 지지자라는 옷을 입고 대놓고 분열을 조장했는데, 온라인에서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 척하는 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작전 세력이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런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심리전에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전한 겁니다. 이후로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청소년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게임과 SNS 등을 잘 섞어서 재미있게 들었다. 익명에 가려져서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킨 걸 예방하기 위해 초등교육에 관련 과목을 넣는 게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 갈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청소년 인터넷 문제인 젠더 갈등이나 혐오 발언 같은 문제도 알려줘서 지루하지 않게 잘 들었다. 정치 이야기도 쉬웠다는 반응인데, 중학생과 고등학생분들의 반응이란 겁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과 만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걸 영상으로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한 대안, 구체적인 생각, 이런 전략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갈라치기도 시도가 들어올 거고, 외부에서 엄청난 공격도 들어올 거고, 말 그대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되는 상황인데요. 최민희 전 의원처럼 당당하게 목소리 내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준석 대표가 본인 스스로 여론선동을 잘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이걸 그냥 비웃고 넘겨서만은 안 됩니다. 지금은 같은 당 대통령에게도 대놓고 들이받는다는 탈진영의 이미지까지 구축하고 있죠. 어쨌든 대통령실까지 대놓고 도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쇼츠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논란이 되고, 그러다 다시 되돌리고, 해당 담당자가 대통령실을 그만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준석 대표가 또 대통령실에 광역 도발을 건 겁니다. 알고리즘도 모르면서 그냥 보수 유튜브나 보고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최근 대통령실에선 유튜브 관리 행정요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알고 보니 시민사회 수석실 차원의 비공개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 보수 텃밭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7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만남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잠시 후 오후 2시에 대구에서 당원 모임을 가지고 동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운명의 달 앞에 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한 내용이고요. 경찰은 이달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조롱하며 입당 원서를 냈다는 소식을 공개했고요. 원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원 가입을 신청하라고 하니 나도 하겠다, 그래서 추천인으로 이준석 대표를 적었다 하고요.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참 추잡스럽다, 뇌물 준 사람이 뇌물 줬다고 세상에게 까발리는구나, 국민의힘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홍준표 시장은 이젠 죽고 죽이는 게임만 남았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와 맞짱 뜰 호봉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징계당하고 저렇게 설치는 것도 처음 봤다, 징계를 받았으면 즉시 사퇴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질타했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나가는 게 당연하다, 둘 다 구질구질하고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찾기엔 이미 늦었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도 역시나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윤핵관과 이준석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라져야 국민이 산다. 대구시 예산 따내려고 참 노력하는구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호봉 타령을 하고 있냐. 이런 비판까지도 쏟아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정의당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의원 대출까지 받아서 당직자 임금을 지급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었습니까? 부채 규모는 약 36억 원 정도, 당사를 여의도 밖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후로 정의당이 계속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안 총투표를 개시한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장혜영 의원은 이건 쇄신 방법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유호정 의원 또한 반대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반대 투표로 기회를 달라는 건데요. 그동안 제대로 된 돌파구를 찾는데 실패했다. 화제의 중심이 됐을 때 당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정체성은 노동자란 건데 기존의 당 선배 정치인들과는 다른 정치인이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일에 대해선 두려워도 했어야 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여성 노동자가 입는 원피스가 공론장 위에서 여성 혐오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진짜 아직까지도 여성이라서 비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생각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명박, 곽상도, 국민의힘에 고소고발 당해서 지금 집행유예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뭐 어린 청년이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류호정 때문에 정의당 비호감 된 거 맞지 않냐? 과거에 비례를 정의당으로 찍어줬던 본인이 후회스럽다는 반응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네요. 아무튼 정의당의 사례를 보면서 민주당도 쇄신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